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아직도 주도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나요? 오늘 그 외인들의 매수는 지금 4일째 매도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 6,500을 매도했는데요. 아직까지 7월 8일에 그 관세 협상 90일 마감일이 임박해 있으니까 그러나 정확히 제가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하나 둘셋넷 거의 1조 4천억, 1조 5천억에다가 2조 1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4일 동안 그동안에 매수한 그죠? 지금 거의 뭐 1조, 2조, 3조, 4조, 5조를 매수해서 거의 4조 5천억 매수해서 지금 2조를 팔았어요. 어쨌든 뭐 시장은 지금 우리 시장은 자그마치 3천 포인트를 가서 지금 멈칫하고 있죠. 제가 뭐 예상했던 대로 3천 포인트를 가면 이 매물대로 인해서 금방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죠? 넘어가진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렇고 있죠. 지금 대충하고 4일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15% 올라갔지만 뭐 음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이제 7월 달이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 중국 관광객에 대한 그 무비자 여행객에 대한 허가가 되면서 오늘 강하게 나간 것은 한국콜마 역사적 고점이 넘어갔죠.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한국콜마가 지금 강력하게 8.8% 나가면서 역사적 고점은 아니지만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점을 돌파 나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주식으로 인해서 화장품주가 날개를 달고요. 또 미용기기가 역시 또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갔죠. 엄청납니다. 뭐 여기서도 뭐 계속해서 뭐 매수해서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이런 것이 시장의 지금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서 3070선의 상승을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약보합을 만들었고요. 근데 좀 오늘 그 매수세는 그 금융 투자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프로그램 매매나 또는 단타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뭐 중요한 그 매수 지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가고 있고 또 환율이 급격하게 달러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건 뭐 외국인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다음 7월 달인가요? 금리 동결할 것이냐 하락시킬 거냐인데 지금 약간의 그 어제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24인가요? 그래서 4.42에서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아마 아마 그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강세로 보이고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피 지수가 이 추세를 갖다 돌려놓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만 여기 3,300포인트를 넘어가서 4,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리를 예측하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주도주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드디어 또다시 저는 뭐 우리 이론들을 끊임없이 사준 것이 주도주로다가 현대미포죠. 오늘도 다시 신고가를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뭐 여기 20만 원의 고점을 못 넘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뭐 당연히 넘는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역사적 고10
그죠? 2007년에 고점 찍고 2025년 18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그럼 이거로 끝날까요? 이제 PBR이 4.0입니다. 그럼 미니멈으로 봐도 PBR의 가치가 최소한도 이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2분기도 실적이 지금 괜찮은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더블 간다 그래도 이미 40만 원이 넘어가서 50만 원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PBR이 4.07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장 가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그죠? 1차 상승, 2차 조정, 2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2차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아마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50만 원의 값어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50만 원이 되면 PBR은 얼마 될까요? 한 그저 9 정도 되지 않을까요? 9나 10 정도 되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번 2분기의 실적을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이번에 나오는 걸 보면 예상이 738억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0몇 억이 난 거로 예측하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기 때문에 주가는 또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주도주의 역할은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주도주를 사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등 나가면 잘라버려요. 오늘도 안 그랬을까요? 오늘도 또 잘랐죠. 개인들은요. 잘 보시죠. 자,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가고 기관이 매수 들어가는데 개인들은 자르잖아요. 그래서 돈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강력하게 보유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어야 돈이 커지는데 누구는 추가 매수를 하죠. 그죠? 30주? 30주에다가 몇 주를 더 샀나? 이렇게 매수할 수 있어야 주가가 35주? 그러면 그죠? 이렇게 추가 매수로 해 수익이 커지는 건데 개인들은 이렇게 급등 나가게 되면 잘라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기관옥에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실제인가? 자, 현대미포 보면 기관 36,000주, 기관 7만 주, 외국인 36,000주 사잖아요. 얘들이 살 때 이걸 갖다가 그럼 연기금도 1,000주를 샀는데 그럼 이걸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10만 주를 팔고 있잖아요. 차 신원하느라. 그러니까 수익이 안 커지는 거죠. 오히려 살 때 같이 사서 피라미딩을 통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래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거꾸로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의 맹점이라는 거죠. 지금 기관도 계속 사고 있죠. 지금 뭐지 하나 둘셋넷 다섯 6일째 사고 있고요. 투신 보험도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이제 그동안에 팔다가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더 가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을 팔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모른다면 여러분들도 외인들은 엄청 사게다가 좀 조정하다 다시 또 매수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되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개인들은 팔고 도망가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내지를 못하고 잔잔한 수익으로다가 만족하는 그죠? 쳐다보고 올라가는 건 쳐다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벌린다는 거죠. 개인들이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좋은 기업이 주도주로 갈 때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주도주가 지금 당연히 여기 가고 있고요. 특히 현대미포도 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은 그렇게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그죠? 더 하나 팁을 든다 그러면 2000 2019년 2019년에
그 저가 수주 논란을 벌였던 것이 이제 조선업들이 그동안에 그 저가 수주 논란에서 문제가 됐던 게 그 마진이 남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2019년에 수주 받은 것이 그것이 맞아 털어버리는 날이 이번에 1분기까지 현대미포는 털어버린 겁니다. 자, 2분기부터는 그래서 그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정상 가격에 수주받은 것이 실적을 반영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 예상보다도 더 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것을 반영해서 급등 나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지 그런 것을 가져가고요. 주도주는 뭐 오늘도 조선주도 나갔지만 네, 두산 에너빌 예. 두산 에너빌의 원전주들도 역시 오늘 반등해주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원전이 왜 가느냐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기대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코 원전은 뭐 발주를 수주를 받았으니까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아직도 얘는 시간이 말려서 그 아마 2029년에 그죠?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2030년대에 완공하는 정확한 거는 지금 뭐 체코에다가 한수원이 이제 그 사무실을 차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희망적인 것이 우리나라 신한울 3호기 건설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원전 10기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SMR 이걸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우리 고리 1호기,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그 해체 승인, 심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또 기존에 있는 수익 구조가 좋은 곳은 그다음에 UAE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그 안전 보장을 갖다 위한 끊임없는 한전 KP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또 이렇게 해서 원전이 수혜를 받은 건데요. 물론 엘바다 원전도 있죠. 러시아에서 수주를 받고 거기에 기초공사 3조 원 규모의 한국이 거기에 건설을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루마니아에도 기존 원전에 대한 수리 시설을 수주를 딴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들이 결국 주가를 밀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해서 두산에너빌이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금년 들어와서 벌써 이게 얼마 올라갔나요? 금년 들어와서 거의 뭐 거의 275%가 나갔는데요. 아직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여러분의 주도주로 인해서 수익은 상상외로 크다. 주도주의 수익으로는 상상외로 크다. 이걸 모르고 자꾸 매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오지 못해서 그죠?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짧지만 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갖고 왔을 때 그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가져오는데 저는 뭐 끊임없이 유튜브 할 때도 몇 가지 제가 하지 않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중국 주식 안 합니다. 사지 말라고 그러죠. 두 번째, 그죠? ETF 저는 안 삽니다. 왜 ETF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 뭐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ETF는 섹터 지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종 지수의 수익률 평균이잖아요. 만약 방산 ETF라고 그러면 K방산 ETF라고 하면 방산 종목 중에서 강한 종목이 아니라 평균 수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사느니 그죠? 개별 종목을 산다. 세 번째, 웬만하면 누구 사지 마라. 지주사를 사지 마라.
물론 저평가돼서 이번에 지주사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이래서 올라갔지만 웬만하면 주식 지주사는 사지 않는다. 네 번째,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율 마이너스인 거 사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제 원칙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BW, CW 자주 발행하는 기업. 그죠? 이런 기업들은 제가 사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이 가는 업종 지수에서 업종이 가는 종목에서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자, 조선이 나가니까 조선의 대장은 누굴까? 자, 원전이 나가니까 원전의 대장은 누굴까? 그죠? 이렇게 대장을 가야 돼요. 저는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ETF로 사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아직 2017년 2월 달부터 추천해 가지고요. 끊임없이 사게 만드는 겁니다. 2017년 2월 달부터 이게 지금 얼마 나간지 몰라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어찌죠? 아직도 추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언제 돌아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정배열에 가서 사서 여러분은 역배열에 팔았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쌍봉이 나왔다. 뭐 그래서 쌍봉에 잘랐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이해해야 되고 주도주를 처음부터 어떻게 잡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샀을까? 자, 우리가 사는 것이 현대건설 주도주를 언제 샀을까? 기가 막힌 자리죠. 1차 매수 자리가 여기고요. 그죠? 2차는 매수 자리가 박스권의 매수,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트로이카 산명. 저희 방에서는 이게 이제 정배열이기 때문에 정배열의 매수해서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간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수익을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일봉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월봉을 우리 유료원들한테 월봉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월봉이 지금 뭐죠? 그럼 월봉이 지금 하나 둘 셋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됩니까? 여기서요? 우리는 어디서 산다고 그랬죠? 일봉에서 가보면 정확히 이 자리에서 산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그럼 이번 달이 이 자리가 얼마예요? 2월 달이죠. 그 월봉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가면 1, 2, 3. 그럼 이게 몇 월 달이죠? 4월 달인데 2개월이 늦습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수익을 반납하면 물론 천장은 이제 그죠 까치밥을 줘야 된다. 주식 농부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죠. 다 먹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후발주자들이 먹을 걸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은 언제 팔아요? 파는 방법은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그런 매월봉을 보질 않기 때문에 저는 일봉에서 끌고 가다가 좀 불안하면 주봉을 보는 있어도 월봉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차트 기법을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주식을 실적이 개선되면서 피라미딩 할 수 있는 종목이라야 좋은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이 좋은 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몇 가지 간다는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제는 4000포인트를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주도주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